자, 스테페이드 2F의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챕터 22 은하 우주.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간다 했습니다. 미리 3F 책을 사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구학은 알겠습니까? 네. 물리도 어차피 맨 마지막 한 챕터만 남았으니까 역시 3F 책을 미리 사놓으세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또 들어갈 건데 그때 뭐 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혼란스럽지 않게 알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21을 하면서 21을 하면서 이제 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별의 성질 어떤 것들 배웠습니까 하면 별의 표면 온도라든지 또는 별의 광도, 즉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더 들어가면 별의 나이라든지 또는 이제 별이 진화하는 일련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별들의 모임을 뭐라 부릅니까 하네요. 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갤럭시가 되겠죠. 현재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그런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네요.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즉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이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숲 바깥에 나가서 저 멀리서 보면은 우리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우리 은하 속해 있는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은하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은하 바깥의 외부 은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나선형의 은하들이 많다는 것을 봤어요. 즉 중심부에 은하의 중심이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있는 이런 나선 은하가요. 또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고 나선팔이 있는 이런 은하들을 좀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외에 타원형의 은하라든지 또는 모양이 좀 이상해요 하는 불규칙 은하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이 이런 나선 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 은하에 이런 나선 은하 많다고 해서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제 알아내겠습니까? 네요. 결국에 별들의 위치를 하나씩 차곡차곡 채우는 거죠. 우리가 외부 별까지의 거리를 알잖아요. 방향을 알고 거리를 하면 여기 별인데 여기 별인데 여기 별인데 이쪽에 별인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지? 그 외에 아주 복잡한 어려운 내용인데 수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21cm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 은하는 예전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나선 은하에다가 최근 연구에 들어가면 좀 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은하야, 나선 은하야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은하의 모습은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현대 과학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지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네요. 대략 지름이 10만 광년. 대략 3.26 광년이 1파섹이다 보니까 대략 한 3만 파섹 정도 되는 그런 지름을 봤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어느쯤에 있습니까? 하네요. 이 나선팔의 이 정도쯤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심부터 약 3만 광년 정도 되는 거리에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쳐다봤는데요. 만약 옆에서 쳐다본다면 이런 그림이죠. 우리나라의 중심부가 있겠고 10만 광년, 태양계는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약 3만 여기에 태양계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태양계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을 볼 때 그게 바로 은하수가 됩니다. 은하수는 여름에 잘 보일까요? 겨울에 잘 보일까요? 여름. 예, 여름에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에 지구가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태양계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지구가 여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의 여름이 즉 지구의 북반구 여름이 되겠고 우리나라의 중심 태양과 반대쪽을 자르다 보니까 훨씬 더 우리나라의 중심이 잘 보이는
이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챕터 22의 페이지 140페이지 우리나 무수히 많은 별들이 대략 한 2천억 개의 별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2천억 개가 아니라 3천억 개인데 4천억 개인데 좀 늘어날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크기에 대한 정보들도 소개되고요. 은하수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외워야 하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한 내용들로 똑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외부 은하의 관측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뭐 하십니까? 왜요? 아이고 내 알 바 아닙니다. 다 적었습니까? 다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은하 안에 보면 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공기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기다. 그렇지, 기단이라고 불러요. 그럼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뭐라 부를까요? 성단. 그렇지, 별성자 써서 성단 하면 되겠습니다. 별들이 모여 있는. 근데 이 성단은 산계 성단과 구상 성단으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산계, 산은 흩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산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별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글게 흩어져 있는 것을 산계 성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푸른색의 고온의 기억나십니까? 고온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상대적으로 푸른색의 그리고 젊은 그리고 고온의 이런 별들이 모이는데요. 주로 이런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많이 있는 게 산계 성단입니다. 대표적인 산계 성단이요. 뭐 여러분 교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소개되는 게 플레이아데스 성단 되고 있습니다. 검색 플레이아데스 성단 검색 지금 보답니다. 동양에서는 점성이별, 우리나라에서는 점성이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검색됩니까? 플레이아데스 성단 찾습니까? 확인됐나요? 이제 우리가 어떤 별자리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됐던 별자리가 뭐죠? 별자리인데 오리온자리죠. 별자리 했잖아. 별자리. 별 말고 별자리. 네. 오리온자리 되겠습니까? 오리온자리. 오리온 이렇게 되고 있는 점인데요. 이쪽 방향 쭉 방향 오리온자리를 해서 쭉 가다 보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점성별님은 쓰기도 하고요. 이 플레이아데스에 관련된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할 것 같습니다. 보이나요? 하면 구상성단은 구 모양이래요. 구상 구 모양인데요. 상대적으로 붉은색 별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저온의 그리고 늙은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 이상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얘네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을 헤일로라는 게 있어요. 요 공간은 헤일로. 이 헤일로 공간에 구상성단이
구상성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구상성단하면서 뭐 이름은 뭐 M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뭐 외울 건 없습니다. 빽빽하게 모여있는 그런 놈들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네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뿅뿅 하면서 별을 만든다. 맞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던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양계 성운이 모여서 중심부로 수축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별을 이룰 수 있는 성간물질들, 즉 뭐 주로 수소와 헬륨,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성간물질들은 산계성단에, 즉 별을 구성할 수 있는 별의 재료가 되는 성간물질들은 산계성단 쪽에 많을까요? 구상성단 쪽에 많을까요? 그렇지, 산계성단 쪽에 많습니다. 즉 늙은 별들이라는 뜻은 기존의 여러 가지 성간물질들 경우엔 별의 재료가 되는 걸 이미 다 소진한 겁니다. 뭔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기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상성단은 별이 훨씬 많다는 것은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성간물질들을 이미 다 소진시킨 상태예요. 반면 산계성단은 아직 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성간물질들이, 즉 수소, 헬륨의 성간물질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분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페이지 141쪽.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성간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용집되어 있어서 아직 별이 되기 전의 성간물질이 용집되어서 상대적으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성운이라 합니다. 운자는 한자로 뭘까요? 예, 맞아요. 구름 운자예요. 뭐처럼 보이는? 구름처럼 보이는. 아직 별이 되지는 않은. 알겠습니까? 성간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그렇다면 이 성운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네요. 주변 별빛을 받아서 뜨겁게 달궈져서 뜨거워져서 빛을 직접 내겠답니다. 달, 광, 성운이라 합니다. 자, 별빛을 받아서 뜨겁게 뜨거워져서 빛을 냈다 했습니다. 우리가 별의 온도를 얘기해봤는데요. 한 3만 도 이상 되는 푸른색도 있겠고요. 한 꼴랑 한 3천 도밖에 안 되는 붉은색도 있겠습니다. 이 발광성은 어떤 빛을 낼까요? 예, 상대적으로 붉은색. 즉 별의 빛을 받아서 달궈졌다 했는데 그때부터 온도가 3만 도씩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물론 그 정도 달궈졌다 했으니까 다른 성운에 비하면 고온입니다만 별의 온도에 비하면 저온입니다. 주로 붉은한데요. 대표적인 예가 오리온, 대성운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계속 나오네요. 오리온은 천구의 족대에 맞춰서 허리띠, 이걸 삼성이라 불러요. 이게 삼성자한테 그 삼성이에요. 어깨뼈, 머리뼈. 동양에서는 이 정도를 이제 오리온 자리의 그림으로 소개되는데 서양에서는 여기 이제 오리온 머리뼈 하는 좀 이상하죠. 어깨하고 머리 있어야 되겠고 메두사 대가리 들고 목미 들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것이 더 있는 게 오리온 성인데요. 일단 보통 이렇게만 이제 관심 있어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밤하늘에 밝은 별 탑 10 중에 두 개가 미겔과 플레네스, 아니 미겔과 베텔기우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있나요? 일단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리온 대성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오리온 대성운이 있습니다. 오리온 대성운 무슨 성운이라고? 발광성운이라고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주변 별빛을
받아서 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되나? 정리해라. 페이지 141쪽인가요? 141쪽. 예. 발광성은 예. 오리온대 성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쌤 찍어보세요. 이름. 응? 제 이름. 위기? 뭐요? 저그 베텔기우스하고 리겔이 이렇게 있어요. 리게. 나중에 오리온 자리 한번 해보십시오. 오리온 자리라고 해갖고 별자리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별빛을 그대로 다이렉트 반사하겠답니다. 이름대로 반사성운이네요. 주변 별빛을 그대로 반사하겠답니다. 대표적인 반사성운이요. 플레이 아데스 성운됩니다. 즉 푸른색의 별빛을 푸른색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는 별빛을 반사해서 불스름하게 보이는 나머지 성운이 뭐가 된다? 플레이아데스 성운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오리온 자리의 이쪽 방향에 보이면 있습니다. 알겠어? 됐나? 나중에 적경 5시, 6시 사이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에요. 훨씬 작은 사이즈예요. 되나? 플레이아데스 성운 검색 넣어봐. 플레이아데스 성운 검색 넣어보세요. 플레이아데스 성단, 플레이아데스 성운 똑같은 놈이에요. 물론 별을 잡았다면 성단이 됐고 주변 성운을 잡았다면 플레이아데스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진 넣고 성단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성운으로 설명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운 잘 찾았나? 검색돼요? 네. 됐습니까? 네. 우리가 성간물질이 주성분이 누구라고? 주로 수소와 헬륨인데요.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뭐 탄소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뒤쪽에 오는 별빛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 오는 별빛을 봐야 되는데 앞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뒤에 있는 별빛을 막아버리면 뒤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암흑성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암흑성은 이런 성간물질이 농축되어서 뒤쪽에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막은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 암흑성은 여기 나선팔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를 한 것을 봤을 때 은하수 사진 보이죠? 은하수를 볼 때 가운데 시커매요. 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은하수를 보면 가운데 이 부분에 나선팔이 많다 보니까 나선팔이 암흑성이 많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별이 안 보여요. 이랬어? 가시광선은 안 보이는데 적외선 뚫고 와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볼 때 위에 별, 아래 별, 짠 별무리 사이에 까만 선이 보이는데 별로 별이 없네라고 싶지만은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형태로 보면 별들이 많이 보여요. 이랬어? 그래서 암흑성은 얘는 대표적인 얘가 말머리 소금인데요. 역시 말머리 소금, 말대가 소금이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면 오리온 자리 요 밑에 말머리 소금이 있습니다. 암흑성은 말머리 소금은 대표적인 소금이 있습니다. 이 암흑성을 보니까 시커매 별이 없네? 아니요. 적외선 보면 뒤쪽에 있는 별이 많이 보여요. 알겠어? 네. 주변 별빛을 막은 거야 흡수해놓고 뒤쪽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암흑성운이 되겠다는 거죠. 말뜻 알겠어? 성운의 세 종류
발광, 반사, 그리고 암흑. 발광은 방출력임을 쓰기도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오리온 하나 갖고 굉장히 많이 울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름에는 제대로 보시지 못하고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보니까 발광성도 있고 저쪽 방에 보니까 반사성은 플라데스도 보이고 그 밑에 말대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하냐 좀 읽어봐라 할 때 읽어봐라 딴짓거리지 말고. 이런 류는 사진을 보고 아 이게 발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 티 나와야 돼요. 경험치가 필요하다니까. 자, 뒷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별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해서 별들의 위치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은하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모든 별들이 모여있는 우리 은하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하에 성간물질이 좀 구름처럼 보이는 어떤 한 성운을 봤는데요. 이걸 안드로메다 자리 쪽에 있다 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썼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망원경이 더 대구경으로 개발됐네요. 안드로메다 성운을 봤습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M13 성운이라고 했는데요. 몰라? 그 전까지 그냥 일반적인 망원경 볼 때는 성운처럼 보이는 게 별들이 잔뜩 있네요. 마치 우리 은하 같은 그런 은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도 한번 더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하와처럼 생긴 그런 별들이 모여있는 갤럭시 은하들이 잔뜩 보이더라고요. 물론 꽤 오랫동안 노출줘야 되죠. 짧은 시간만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은하들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그 은하들을 허블이라는 사람이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타원 은하와 그리고 불규칙 은하로 말입니다. 어떤 은하의 진화하고는 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냈고요. 나선팔이 휘어진 정도를 통해서 뭐 스파이럴 S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 2, 3 하면서 얼마 정도 휘어졌나를 구분해봤습니다. 요거는 바 중간에 막대 구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1, 2, 3 하면서 휘어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타원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로 각각 이것도 역시 뭐 좀 더 동그랗게 보입니까? 좀 더 납작하게 보입니까로 그렇게 구분을 해봤을 뿐입니다. 이해했어? 외부 은하를 그렇게 관측해서 구분해봤습니다. 페이지 142쪽에 보시면 허블의 은하 구조에 대해서 뭐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지상에서
구경 작은 또는 배율 작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별들 살펴보면 기껏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 정도만 보입니다. 좀 더 구경 큰 놈들 통이니까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심지어 우리 은하보다 사이즈가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들도 봤고요. 우리 은하 말고 또 다른 은하들이 있네. 그렇게 확인해서 다른 은하들의 위치들도 확인해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망원경보다 우주 공간에 띄워놓으면 공기의 대기의 방해를 좀 덜 받으니까 외부 은하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외부로 망원경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망원경이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바로 이 허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훨씬 더 다양한 우주 망원경들이 띄워져 있죠. 그렇게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들을 더더더 많이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울트라 딥필드, 글자에 적어볼래? 울트라 딥필드 DB 비협인가? 기 DB 비협인가? 그 비협이야? 네. 울트라 딥필드 해갖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데다가 오랫동안 노출주니까 와 은하들이 드레기가 많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냥 너무나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뿐 이 은하들의 개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출주니까. 그래서 그런 은하들을 보니 은하들을 모아 보니까 특정한 방에 모여 있더라고요.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군, 그런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 더 모여서 초은하단, 그리고 우주의 거대 피라미드 구조까지 그렇게 전 우주가 은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은하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뜻은 보이드 은하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별들이 별로 없는 또는 아예 없는 빈 공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 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 넘어가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뭐 직접 해볼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고성능 망원경을 아주 독점해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연구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결과야 받아들여줘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뭐 용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망원경 기껏해봤자 수십만짜리 망원경 가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외부 은하 기껏해봤자 매우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 수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바로 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물론 아주 소형 은하들이 주변에 없잖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빼고 좀 거대 은하로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제일 나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주로 안드로메다에 보냈다는데 그 안드로메다 말입니다. 과거요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 및 공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 자전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세 가지 뭐 있었었나요? 그거는 현상이고 예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에 대한 거 있었고요. 어디서 올라오는 일단 지구 자전의 지구 자전의 증거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 전향력 그리고 푸코이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코이 진자 다 까먹을 수 있을 기들이 반면 지구 공전의 현상 말고 증거 세 가지 있었습니다. 연주차가 있었고 광행차가 있었고 마지막 하나 그건 현상이라니까. 심지어 그거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지구 자전이 꼿꼿하게 상체 상태로 공주했으면 계절 변화는 극히 없었을 거라 봅니다. 지구 공주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뭐 있을까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데요. 이완에서 이 방향으로
E2에서 이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 1이 있고 이쪽에 스타 2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도플러 효과라고 해갖고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뭐 경찰차가 됐던 소방차 소리가 됐던 또는 뭐 앰뷸런스가 됐던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올 때하고 나를 지나갈 때가 소리가 좀 달리 보입니다. 나한테 좀 더 고음이었다가 나한테 지나갈 때는 좀 더 저음으로 느껴집니다. 야, 이 사이렌 앰뷸런스 기사가 나한테 올 때 고음 소리 앰뷸런스 하다가 나를 지나자마자 저음으로 사이렌 소리 바꿨다. 될까요? 아니요. 다들 요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가올 때는 고음으로 나갈 때는 저음으로 듣는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 나중에 물리 쪽에서도 소개하면 될 텐데요. 예, 음원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음원이 발생해서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 더 다가와서 소리 발생하니까 원래 파장보다 짧게 느껴져요. 파장이 짧다고요? 진동수가 높은 고음으로 들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한테 멀어지면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음원이 나한테 멀어지다 보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걸 빛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별들의 위치는 항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이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스타원은 다가오는 느낌이 보입니다.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편이가 느껴집니다. 반면 스타2는 이완에서는 이쪽으로 가니까 별이 멀어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적색편이가 갑니다. 근데 말이에요. 6개월 지나니까 이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서로 반대가 되버리네요. 이해했어요? 결국엔 지구가 가만히 있었으면 별들이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서로 6개월마다 반복됐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별이 2개뿐인가? 이쪽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방 온 별들이 6개월마다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전 우주에 있는 별들이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6개월마다 서로 반대가 된다. 차라리 지구가 도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도플 효과를 봤는데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래? 외부 운하를 봤는데 이 외부 운하에 대해서 청색편과 적색편이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요. 적색편이라는 게 다가올 때라고요? 멀어질 때라고요? 멀어질 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우리 은하에서 거리 r 떨어진 2r 떨어진 갤럭시 1과 갤럭시 2를 봤습니다. 보이나요? 우리 은하에서 r 떨어진 은하가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양을 통해서 V1 후퇴 속도를 봤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2배 떨어진 2r 떨어진 요거까지 떨어진 거리 2r 떨어진 곳에서 얘는 후퇴 속도 V2를 봤는데요. 이게요 거리 r에 대해서 r 떨어졌잖아 2r 떨어졌잖아를 통해서 적색 편을 보니까 V 후퇴되는 속도를 보니까 V1의 후퇴 속도와 V2의 후퇴 속도를 보는데 2배의 V1으로 보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후퇴 속도가 2배 멀어지더라고요. 그래 3R의 거리에 있는 지점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3배의 V1으로 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하게 멀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이걸 나중에 허블 법칙에서 V 후퇴되는 속도는 비례상수 H에 대해서 거리에 비례하다는 허블 법칙을 봤습니다. H가 어디죠? 예, H는 허블 상수입니다. 이 말이 시사한 바가 뭐겠습니까 하네요. 멀리 있는 놈이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은 처음에 지금의 우주에 대해서 현재의 우주에 대해서 미래의 우주는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 말은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면 더 우주의 크기가 작았을 거예요. 더 예전에는 어느 한 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주가 무한한 나이가 아니라 유한한 나이였다는 거죠. 137억 년 전에 어느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고 그럼 그전에는요? 몰라요. 그전 몰라요. 이 빅뱅과 함께 대폭발 빅뱅과 함께 우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까지 팽창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더더 팽창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하 사이 거리가 자꾸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은하는 중력에서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즉 안드로메다 정도 수준이면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다가오겠지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더더 멀어지는. 그래서 아주 먼 훗날에는 이제 다른 은하들은 안 보이는 지경에 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우주가 뭐하다? 팽창되고 있네요. 옛날에 137억 년 전에 또는 138억 년 전에 어느 한 점 어딘지 몰라요. 우주에서 팽창이 대폭발이 하면서 별들이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더더더 팽창되고 있고 앞으로 더더더 팽창되어서 은하나 사이 거리가 자꾸자꾸 멀어질 거야. 가까이 있는 놈들끼리 조금 뭉치는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멀어질 거야 되겠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좀 가까워서 중력에서 모이는데 그 외에 멀리 있는 아이는 더더더 멀리 구태되는 걸 본다. 우주가 팽창된다. 이해했어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워낙에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뭐 이거를 메인으로 시켜서 공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 그 정도쯤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 보충절까지 전부 다 해서 읽어주시고 충분히 읽었다 싶으면 문제 풀이 시작하십시오.